이번 한 주 뉴욕 일원에는 또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폭염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내일 모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소득 계층 간의 소비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가 운동복을 판매하는 회사는 매출이 증가하고 달러샵 체인은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현대 기아차가 미 전역 자동차 절도의 증가를 부추겼다는 내용의 칼럼이 실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한 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오는가 싶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뉴욕 일원에 또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폭염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오늘 뉴욕 일원 낮 최고 기온은 90도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밤 최저 기온도 77도가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내일까지 뉴욕시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가급적 낮 시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평균 350명에 달한다며 그전 10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대부분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가구의 90%는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에어컨 보급률이 76%에 그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내일까지 5개 보로 전역에서 쿨링센터를 운영한다며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무더위는 금요일부터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는 8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최고 기온이 70도까지 내려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또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의 감염자 수가 3배 넘게 늘면서 코로나19 확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뉴욕시 7일 평균 코로나 감염자 수는 824명으로 지난 7월 1일 253명과 비교해 225%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뉴욕시 보로별 감염자 수는 퀸즈가 가장 많은 25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집계 16명과 비교하면 30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브루클린으로 214명, 브롱스 155명 순이며 맨하튼 140명, 스태튼 아일랜드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뉴욕시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주의보를 발령하고 재유행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피롤라로 불리는 새로운 변이 BA.2.86이 뉴욕시 하수에서 검출돼 보건당국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새 변이 피롤라는 현재 뉴욕 외에도 미시간, 오하이오, 텍사스, 버지니아 등 5개 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17일 BA.2.86을 새로운 감시종으로 확정하고 전염성과 확산 속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새 변이 피롤라는 오미크론 변이 XBB.1.5와 구별되는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가 36개에 달해 백신이나 감염에 의한 면역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DC 자문위원회는 오는 12일 코로나19 하위 변이에 대한 새로운 부스터샷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주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영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질 바이든 여사가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고 현재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 있는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지난해 8월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도 이번 주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증상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7일 인도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질 바이든 여사의 코로나19 확진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백악관이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여사의 확진 사실을 발표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주간 일정에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7일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 2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높은 금리와 세수의 부족,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비영리 기관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는 올해 9월 30일 종료되는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약 2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배 규모입니다. 올해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2.1%로 전망되고 실업률도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한 것은 높은 금리와 세수 결손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책임 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웨인 선임 정책이사는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금리와 세수 부족, 인플레이션에 따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비용의 증가가 이런 재정 적자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의회 예산국은 지난 7월까지 10개월간의 재정 적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0% 증가한 1조 6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골드웨인 이사는 올해와 비교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2024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측 가능한 충격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는 향후 10년간 3조 달러까지 서서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가 운동복을 판매하는 회사는 매출이 증가하고 달러샵 체인은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계층 간의 소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CNN 방송은 고가 운동복을 판매하는 회사 룰루레몬이 호실적을 낸 반면 1달러숍 체인점을 운영하는 달러 제너럴의 실적은 하락세를 보여 계층 간의 소비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품 가격이 평균 1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기능성 운동복 브랜드 룰루레몬은 지난달 31일 2분기 매출이 18%, 판매량이 11%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하반기 순이익 기대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켈빈 맥도날드 룰루레몬 최고 경영자는 신규 고객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기존 고객도 여전히 고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1달러대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할인점 달러 제너럴은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내놨고 하반기 매출과 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프 오원 달러 제너럴 CEO는 핵심 고객들이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낮은 매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글로벌 데이터의 닐 손더스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고 생활비 상승에 대해 압박감을 느낀다고 진단했습니다. 웰스파고의 경제학자 쉐넌 시리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으로 크게 압박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배달 수수료가 크게 올랐는데요.
외식업계와 배달 업체들이 이 배달 수수료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배달 대행업체인 도어대시는 지난해 가격을 크게 인상한 식당을 어플리케이션 내 식당 목록에서 숨기고 일부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같은 식당에 라벨을 표시하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이런 실험에서 가격 인상이 매출에 타격을 준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얻어 이를 식당 업주들과 공유했습니다. 메뉴 가격을 인상하면 식당 매출이 최대 37%, 재주문율이 78%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달업계는 일부 식당이 배달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올리지 않으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 식당은 도어대시로부터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20% 이상 높으면 앱 식당 목록에서 눈에 띄지 않게 변경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앱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격 인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고객들에게 웹사이트에서 직접 픽업을 주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사례 가운데 위조 약물로 인한 사망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불법적인 경로로 제조된 펜타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30개의 관할권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와 관련해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위조 약물을 쓴 사망자의 비중은 2019년 7월에서 9월까지는 2%였지만 2021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4.7%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CDC 연구진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조된 펜타닐이 위조 약품 복용의 증거가 있는 거의 모든 사망 사건에서 검출됐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5건 가운데 2건 이상은 펜타닐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벨기에의 제약회사 얀센에서 개발됐습니다. 다른 진통제 모르핀의 약 100배에 달하는 약효를 보이는데 단 2mg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물의 과다 복용을 피하려면 약국이나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만 사용해야 하고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이나 약물 검사 키트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타임즈에는 현대 기아차가 미 전역 자동차 절도의 증가를 부추겼다는 내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차량 절도를 부추겼다는 주장인데 칼럼니스트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고정 칼럼니스트인 파에드 맨주는 지난 3일자 칼럼에서 미국 내 차량 도난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현대차, 기아의 관리 부실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무선 ID 코드로 불리는 도난 방지 장치를 도입하지 않아서 자동차 절도를 부추겼다는 주장입니다. 맨주는 최근 미국 37개 도시에서 살인과 폭행, 성폭행 등 범죄율이 감소한 반면 올 상반기 차량 도난은 지난해보다 33.5% 증가했다는 한 싱크탱크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고 현대 기아 차량이 훔치기 쉽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 칼럼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독자는 칼럼 댓글에서 총은 훔치기도 쉽고 다시 판매되며 범죄에 사용되지만 총기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총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차량 도난 장치 설치가 의무도 아닌데 차량 제조사가 왜 범죄자의 행동에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했고 해당 댓글은 가장 많은 독자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어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다른 독자는 차량 절도 범죄는 틱톡도 현대차 기아의 잘못이 아니라 차를 훔친 도둑 잘못이라며 제발 범죄를 합리화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 협상을 정상급에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면서 북한이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어제 김 위원장의 이달 러시아 방문을 언급한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 질의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듯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27선거구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치러집니다. 지난 7월 다니엘 로젠탈 주 하원의원이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는 민주당 샘 버거 후보와 공화당 데이빗 허쉬 후보가 대결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8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9일과 10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소는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30일 미만 단기 숙박 공유를 규제합니다. 뉴욕시는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 수익,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신고된 정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추가 부과할 방침입니다. 규제 및 단속은 시장실 산하 특별시행 오피스가 전담하며 위반 시 최소 $100에서 최고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뉴욕시 에어비앤비 리스트는 43,303개로 이 가운데 10,000개 정도가 임대료 규제 아파트 등 단기 숙박 공유를 할 수 없는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 USA가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Help Us Fight Hunger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하나은행 각 지점에 비치된 푸드 도네이션 박스에 미사용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체크로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고 캠페인 종료 시 하나은행은 누적 기부금에 동일한 금액을 추가해 지역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고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9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하지만 습도가 높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